삼성이 새만금 투자 약속 파기를 전라북도에 통보했습니다. 도민 무시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저자세도 논란입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으로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 초선 의원들의 각오와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 장원은 김도연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적벽가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힘있게 불러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백지화됐습니다. 23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새만금 투자 계획은 결국 민심 무마용이었던 셈입니다. 협약 파기도 황당하지만 협약의 당사자인 정부와 전라북도 간의 대응도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상무 2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정무부지사 등을 만나 현재 그룹 여건상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새만금 투자 협약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보는 아니고 최종 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 당시 삼성그룹은 새만금의 그린 에너지 단지에 2021년부터 총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 본사 이전 무산으로 시리에 빠졌던 도민들은 천문학적인 새만금 투자 소식에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투자를 맡은 삼성그룹의 사업단은 2년 만에 해체됐고 결국 지난 5년간 새만금 투자를 위한 실무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의 투자 협약은 LH 본사 유치 무산에 따른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쇼였을 뿐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함께 협약에 참여했던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들이 뒷짐만진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나 다른 경상도 이런 지역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분노스럽고.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이를 놓고 책임 공방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삼성의 일방 통보에 가까운 투자 백지화에도 전라북도는 여전히 저자세입니다. 그간 도민들을 농락하고 우롱한 셈인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취임 후 줄곧 삼성 투자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에서는 삼성 새만금 투자 협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몇 차례 접근들을 했는데 약간 막연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삼성의 의지가 없다는 관측만 지속적으로 내놨을 뿐 삼성 측의 당초대로 투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거나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대신 삼성 눈치 보기 행태만 곳곳에서 반복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사실상 협약 파기 입장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더 기다리겠다는 태도는 대표적인 저자세로 꼽힙니다. 방침을 정해놓고 자꾸 대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 우리도 부담이고 삼성도 부담 아니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삼성 투자 협약 체결에 직접 나섰던 김한주 전 도지사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LH 문제에 대한 전북도민 입막음용이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던 만큼 이를 도와 정부의 인사들이 이를 알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투자 여부에 답이 없었던 삼성의 태도에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한 도내 정치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7월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투자 협약이 체결된 배경과 무산된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뒤늦게 정치권이 나섰지만 상처난 도민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어루만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오늘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북 정치권에는 초유의 3당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을 통한 협치와 상생의 지역 발전,
의원들의 각오이자 유권자들의 요구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는 지난 19대와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며 도내 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에서도 당선자를 내며 여당과의 소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의원의 절반을 차지한 초선 의원의 향후 활약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2배로, 더 3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 열망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제가 열목하겠다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상평 인사가 무색해진 지역 인사 홀대와 영호남 간 국가예산 차이 등 지역 간 인적 물적 차별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초의원 공천 폐지나 농업인 월급제, 누리예산 문제 해결 공약, 그리고 혁신 역사와 밀레니엄 파크 같은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호남 정치에서조차 변방 취급을 받는 전북 정치를 독자적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공장도 치우고 우리 전북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대로 좀 공약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힘드시더라도 우리 재래시장을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발을 내디딘 20대 국회가 3당 간의 긴밀한 공조와 경쟁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악 최고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가 올해도 훌륭한 명인 명창을 배출했습니다. 판소리 명창부 김도현 씨는 2대에 걸쳐 장원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갈공명을 호위하는 조자룡이 오나라 장수를 물리친다는 적벽가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34살 김도현 씨는 구성지고 힘있는 소리로 올해 판소리 명창 부문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 출신인 김일구 김영자 부부 명창의 둘째 아들로 대를 이어 명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아쟁으로 기악 부문 장원을 차지한 바 있어 아버지에 이어 기악 판소리 2개 부문에서 장원을 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전주 대사습에서 상을 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훌륭한 소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상금이 2배로 상향된 전주 대사슴놀이는 올해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기악과 민요 부문에선 이광민 씨와 김수현 씨가 2번의 도전 끝에 장원이 됐고 농악에선 2년 연속 사상을 받은 구미농악단이 절치부심 끝에 장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참가자들의 기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올해는 예선 경연 시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그러는데도 그중에서 가려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흘간 펼쳐진 대사슴놀이는 경연 외에 특별 공연 등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져 흥겨운 국악축제로 채워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9.6%포인트 높은 79.7%로 총 5억 4,700만 톤의 용수를 확보했다며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27일까지 도내 누적강 수량이 400mm를 기록해 평년보다 100mm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50억 원을 투입하는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가 마감일을 닷새 넘긴 지난 18일에서야 뒤늦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 2014년에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신청을 포기하는 등 국책사업 공모를 등한시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옛 전북도청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전라 가명터 복원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조만간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데 가명 복원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 가명터에 있던 옛 전북도청 본관과 도의회, 경찰청이 쓰던 건물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보존과 철거를 놓고 긴 논쟁이 있었지만 2014년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명복원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장 지하 발굴 조사에 이어 앞으로는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라 가명 복원 대상 건축물은 내화와 선화당, 내산문 등 6개 건물, 원래 전라 가명의 3분의 1 면적에 해당합니다. 복원되는 전라 가명의 모습을 담은 설계도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입니다. 그 지도의 그 내용들과 사진들을 비교해가면서 원형에 가깝게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원형은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도 전라 가명 복원과 재창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건물 복원에 필요한 53억 원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원되는 전라 가명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현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가명을 복원한 충청 경상도의 경우 기대와 달리 호응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 가명 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년 뒤 가명 복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부결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제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행정안전부가 전출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도교육청에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주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고창군 해리면 송산교차로에서 70살 김모 씨의 승용차와 2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김 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68살 성모 씨가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전주 예수병원에 소아 전문의가 연중 상주하는 아동진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아동진료센터는 일반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영유아 응급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전북대학교가 아프리카 우간다와 농생명 산업의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대는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 축산수의대 졸업생들을 초청해 농축산 우수 인재로 육성하고 우간다의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53% 상승했으며 전주시 완산구가 제곱미터당 16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 고사동 금강재화 부지로 제곱미터당 695만 원입니다. 서해대학교는 이중학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막지 않았다며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해대 이전 이사장은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천구는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5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도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15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도교육청이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혀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현재 교육감이 고발된 지역 8곳 가운데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광주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전주시가 원색장마을을 한옥마을과 주변 농촌마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원색장마을 공동부지에 농촌관광체험시설을 만들고 다락형 농지에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에게 무료로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개명을 희망하는 이주 여성과 장명을 원하는 자녀가 대상으로 장명가들이
신청자의 한국 이름을 지은 뒤 띠풀이와 함께 장명 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도 출장소가 해경센터로 승격돼 운영됩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옥도면 비흥항에 운영 중인 비흥도 출장소를 해경센터로 승격시켜 근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비흥항에는 어선과 레저보트 등이 늘면서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해왔으며 개소식은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삼례 공용터미널 앞과 고산터미널 옆에 으뜸택시 승강장을 신설했습니다. 삼례와 고산터미널은 19개 마을 주민들이 으뜸택시를 타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번 승강장 설치로 도로가 아닌 대기실에서 편히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완주군 으뜸택시는 군민들에 한해 이용요금이 500원이며 나머지 택시비는 군에서 지원합니다. 전주시가 2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전주형 성장사다리 사업에 선정된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R&D 역량 강화 시제품 제작과 생산 기반 공정 개선,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5인 이상, 50인 이하 규모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판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장애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